안녕하십니까.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3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장의 키워드를 어불탈연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어불탈연을 해석해보면 고기는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고기가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되는가 하는 이 내용이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단순하게 고기는 연못을 벗어나면 당연히 숨을 쉬지 못하고 고기한테 꼭 필요한 물이 없으면 죽겠죠. 그런 의미가 이 3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고기는 어떤 의미이고 또 연못은 어떤 의미인지 본문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욕 흡지에 필고장지하고, 장욕 흡지에 필고장지하고, 이게 베푼다 이런 뜻이죠. 장차 거두어 들이려 할 때 장차 이거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석해 보면요, 외방적인 차원으로 해석해 보면은 장차 천지 만물을 거두어 들이려 할 때는, 이 말이죠. 할 때는 반드시 더할 나위 없이 이미 더없이 확고하게 이렇게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해서,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생각하시면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1년 4계절 가운데 가을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거두어 들이잖아요. 장차 이 천하 만물을 거두어 들이려 할 때는 반드시 이미 더없이 천하 만물이 이렇게 다 확장되어 있다는 거죠. 다 피어가지고 봄과 여름, 봄에는 싹이 트고 여름에는 가지와 잎과 꽃이 피어가지고 확장될 대로 다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만물이 최대한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뻗어나갈 100% 더 이상 그 에너지가 더 베풀어 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끝까지 극한에 와 있다는 것이죠. 장욕 약지에 필고 강지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장차 쇠약해지려 할 때, 천하 만물이 쇠약해지려 할 때는 반드시 이미 더없이 확고하게 강성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아주 이렇게 천하 만물들이, 초목들이라든지 다 이렇게 오곡백과라든지 전부 다 할 것 없이 다 강성해져. 그러다가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점점 그것이 잎이 시들어지고 또는 떨어지고 이렇게 앙상하게 되는 거죠. 장욕 폐지에 장차 천하 만물이 무너지려 할 때는 필고 흥지하고 반드시 이미 더없이 확고하게 흥성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려 할 때는 이미 천하 만물이 그냥 우거져가지고 흥성해져 있다는 그런 뜻이죠. 장욕 탈지에 필고 여지하나니, 장차 천하 만물이 가진 것을 이렇게 빼앗기려 할 때, 또는 빼앗기려 할 때는 반드시 이미 더없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득 가지고 있기
있을 때라는 거죠. 반드시 이미 더없이 확고하게 손에 쥐어져 가득 쥐어져 있나니 희위 미명이니라. 이것을 일러 미묘하게 밝은 천지대자연의 원리다. 미명도다 이 말이죠. 미묘하게 밝은 원리다, 도리다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이 천지대자연의 이 운행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보듯이 이렇게 태극의 운양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십자로 떠보면 여기는 봄이다. 봄에는 천지 만물이 싹이 트고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죠. 여기 이제 양이 에너지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이렇게 태극의 문양처럼 점점 이 천하 만물이 이 지구상에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천지 만물이 최대한 다 확장되어 있다는 거죠. 최대한 번성해 있던 천지 만물이 까짓것 열매를 맺기 전에는 천지 만물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죠. 막 번성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이제는 점점 확장되는 게 이제 수축이 된다. 점점 이게 음의 기운이죠. 이거는 양의 기운이고, 이와 같이 천지 대자연의 에너지의 흐름이 봄, 여름에는 점점 이렇게 에너지가 생겨서 확장되다가 가을, 겨울에는 점점 수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축이 장차 천지 만물이 이렇게 거두어지려 할 때는, 갈물이 되려 할 때는, 저장되려 할 때는 반드시 이미 더없이 확실하게 번성돼 딱 베풀어져 있다는, 베풀장자니까 베풀어져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쫙 뻗쳐 있다 이 말이죠. 신장되어 있다는 거죠. 혈신자, 신장되어 쫙 에너지가 천지 만물, 총옥 에너지가, 만물이 전부 다 에너지가 쫙 펴져 끝까지, 그게 이 천지 만물이 극도의 끝에까지 극이라는 뜻이니까요. 물극이 된다. 만물이 끝까지 번성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장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게 여름 막바지가 끝까지 신장되어 있다가 가을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신장되면은 바로 양의 에너지가 끝까지 신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음의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이와 같이 음의 에너지가 올 때는 그야말로 이것이 신장되어 있던 것이 이제 수축이 됩니다. 이제 거두어 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천지 대자연의 에너지는 이렇게 신장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한 장차 미약하다든지 쇠하게 지려할 때는 굉장히 강해져 있다는 거죠. 또 장차 무너지려 할 때는 흥성해져 있고, 장차 빼앗기려 할 때는 이미 주어져 있대. 그 사람에게 또 그 만물에게 에너지가 많은 것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미묘하게 밝은 우주 대자연의 음과 양의 원리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요약성 강강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가지고 지도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이러한 이치를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봄에 되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씨를 뿌리게 해야 되겠죠. 씨를 뿌려 여름에 이렇게
커지니까요. 이렇게 사시사철 돌아가는 이와 같은 미명한 에너지의 어떤 그 1년 4계절의 얼음을 임금이 잘 알아야 농사를 잘 짓게 해서 백성들을 잘 가을 겨울이 추운 겨울에는 에너지가 수축이 돼가지고 싸늘해지고 말이지 또 굉장히 추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만물이 굉장히 흥성하지 않기 때문에 다 뿌리로 돌아가고 또는 그 봄, 여름에 그렇게 이파리 싱싱하던 것이 전부 다 말라지고 또는 떨어지고 또는 땅속에 들어가 버리는 이러한 음과 양의 에너지를 잘 나라를 다스리는 제왕은 잘 알아가지고 백성을 잘 이끌어야 된다. 이러한 미묘하게 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시사철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천하 만민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임금은 유약성 강강이니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방법은 유약하게 해야 된다. 물처럼 굉장히 유연하게 부드럽게 약한 듯 임금이 너무 강성을 띠면은 그 임금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권력 또는 그런 어떤 그 위세에 굴복하는 그런 형세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굽신굽신할지라도 속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어떤 그런 존중과 또는 말귀를 알아들어갖고 시행하겠습니다. 이런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드럽고 유약하게 물처럼 36장 이전에 노자님은 상선은 약수라고 이야기죠. 임금은 항상 물처럼 유연하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세모난 데 들어가면 세모해지고 둥근 데 들어가면 둥그러지고 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모 사각진 데 들어가면 또 사각지고 이와 같이 유연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너무 자기가 이미 어떤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강강이라고 해요. 단단하고 강한 그런 어떤 정치를 하지 말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은 유약하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약하지만 남자는 아주 단단하고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은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여자는 유약하다. 여성은 유약하고 부드럽고 연약한 것 같아도 이것이 오히려 단단한 것을 이겨낸다. 우리 이빨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으로 봐도 입술은 아주 유약하셔서 부드럽고 약한 것 같아도 이빨은 단단하고 그냥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입술보다는 이빨이 먼저 무너진다는 거죠. 불과 타르 연하고 그래서 고기는 가히 연못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고기는 임금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임금은 이 천하 백성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천하 백성들의 그런 어떤 가려운 데를 끌어주고 천하 백성이 어려우면은 천하 백성과 더불어서 여민동락 백성과 더불어 여민동락이라고 그러죠. 백성과 더불어 그 즐거움을 같이 한다. 고기는 이 연못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벗어나는 것이 불가하다. 그렇게 해야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존중을 받고 또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못을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했지.
백성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임금이니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백성들을 세금을 막 억지로 걷어들이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가 궁중에서 풍악을 울려라 또 산의 진미를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백성들의 고의를 짜내가지고 백성들을 막 핍박해버리면은 나는 너희들 없어도 돼. 나는 임금이니까 하고 백성들을 무시해버리고 이 연못, 백성이라는 이 연못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죽는 거죠. 임금 노릇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백성을 무시하면 임금 노릇을 못한다. 국지이기는 불가의 시인이니라. 그래서 그 나라에 아주 이로운 그릇은 남한테 또는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라에 이로운 그릇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정치 자금 이런 것도 이기죠. 임금이 정치 자금, 통치 자금이 없으면 나라 백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통치 자금을 또 이렇게 마련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나라와 나라끼리 어떤 외교 정책으로 또 통치 자금을 또 마련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스킬 또 아주 그냥 나라의 그런 어떤 비책 그런 것을 다른 나라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는 나라의 어떤 그냥 이로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인재들 그릇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큰 그릇 사람들 보고 그릇이 크다 이렇게 아주 나라를 이롭게 하는 그런 큰 인재들을 잘 이렇게 감사 하나 가지고 다독거려 가지고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아야 된다네. 그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그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로켓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안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도자기공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고려시대 엄청 고려 청자 나올 때는 그 도자기공들이 얼마나 그 기술이 좋았겠습니까? 그런 기술자들을 우리나라에서 못 벗어나게끔 또 그 기술이 유출이 되지 않게끔 또 나라의 어떤 그런 어떤 경제가 부흥하게 되는 데는 그런 장사를 잘하는 그 기업가들, 장사꾼들도 이렇게 그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장사꾼들이 나라를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못 가도록 그렇게 남한테 자랑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나라에 자랑 막 과시하고 이러다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어떤 그런 어떤 기술들을 저 나라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강한가 그거를 이제 자꾸 노출시키다 보면은 그 기술이 뺏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훌륭한 쉽게 말해 나라를 이롭게 하는 훌륭한 수단 또는 계책, 비책 이런 걸 뜻하기도 합니다. 또 아까 쓸모 있는 인재 또는 나라를 이롭게 하는 그런 그릇이 또 쉽게 말하자면은 임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권도 이렇게 신하들한테 미리 노출하지 말고 몰래 바로 이렇게 사전에 노출 안 시키고 이렇게 그 인사권을 쥐고 이렇게 누구를 임명해야지 미리 노출이 되면은 또 신하들끼리 서로 간에 그냥 자기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방해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임금은 그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아주 조심하게 신하들한테 노출 안 시키고 이렇게 딱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권력의 향방 이런 거를 그러면 노출시키면 또한 정치 자금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다스리는 이로운 그릇이 될 수 있겠죠. 금방 이야기하면서 나라적인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제왕의 입장에서 외왕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고요. 요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성적인 안으로 개인의 어떤 깨달음을 구하는 쪽으로 해석해 보면요. 장요 급지에
필고장지하고 이거는 이 흡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습한다 또는 거두어 들인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호흡을 한 개인으로 따지면 이게 숨을 이렇게 쑥 거두어 들일 때 장차 거두어 들이려 할 때는 반드시 이미 더할 나위 없이 펴야 돼. 내뱉을 때로 내뱉었을 때 호흡이 들어온다는 거죠. 호흡이 내 몸에서 쫙 100% 나간다는 거죠. 신장대에서 바깥으로 내 호흡이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이렇게 내뱉는데 100%다. 신장한다. 바깥으로 호흡을 쭉 끝까지 이미 더없이 끝까지 내뱉었을 때 장차 호흡이 들어온다. 또 장욕약지에 내 몸의 에너지가 내 몸의 힘이 약화되려 할 때는 반드시 이미 더할 나위 없이 힘을 강하게 썼을 때다. 힘을 아주 아낌없이 강하게 쓰면 내 몸이 장차 힘이 약해지죠. 힘이 약해진 이유는 힘을 너무 강하게 썼을 때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또 장욕 폐지에 장차 이 몸이 무너지려 할 때, 건강이 무너지려 할 때는 반드시 너무 지나치게 그 어떤 몸을 흥성하게 과도하게 썼다는 거예요. 이미 이 몸이 무너지려 할 때는 이미 더없이 많이 에너지를 왕성하게 이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용했을 때 몸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장욕 탈지에는 필고여지하는 이도 마찬가지죠. 장차 내 몸에 그런 이건 내 몸의 에너지가 빼앗기려 할 때는 내 몸의 에너지가 눈 에너지가 있고 귀 에너지가 귀에서 듣는 에너지 또는 보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빼앗기려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아름다운 그런 영화라든지 아름다운 경치 또 꽃다운 여인 아주 훌륭한 멋진 남자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주어진다. 많이 주어지면 많이 보겠죠. 많이 보면 눈이 오래도록 눈을 많이 보게 되면 이 시력이 뺏긴다는 거예요. 또 귀도 마찬가지죠. 귀의 에너지가 장차 빼앗기려 할 때는 좋은 음악들이 다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귀에 들려오면 자꾸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또는 좋은 말, 또는 달콤한 말, 그런 것들이 많이 주어졌을 때 귀의 에너지가 뺏기네. 눈, 귀만 아니고 마찬가지죠. 입도 마찬가지죠. 내 미각이 뺏기려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음식을 아주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나중에 미각을 산의 진미를 너무 달콤한 것을 너무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미각이 뺏긴다. 이와 같이 이것을 일러서 한 개인이 안으로 내성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미묘하게 밝은 원리다. 호흡이 들어올 때는 호흡이 끝까지 다 나갔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한번 나가면은 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또 들어오면 또 나가고 이것이 미묘하게 밝은 이 일신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제자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한 제자는 며칠 상간에 있습니다 하니까 너는 도를 모른다. 또 다른 제자에게 물으니까 너는 생각에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느냐 하니까 밥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너도 도를 모른다. 그러면 너는 또 다른 제자에게 물으니까 그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다죠.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 너 잘 알고 있구나. 너는 도를 아는구나.
우리가 한 개인 차원에서 보면 이 호흡을 들이쉬고 마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음양의 이치라는 거죠. 우주 대자연의 천지 대자연의 도가 일lum일량의 도이듯이 내 이 몸도 작은 천지다 이 말. 작은 천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호흡이 들어왔다가 숨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것이 끝없이 이 육신이 이 몸이라는 이 작은 천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 호흡이 들숨 날숨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지 대자연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원리라는 거죠. 또 작게 말하면 사람의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이 육신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 원리가 들숨 날숨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한 번은 날숨이 됐다가 한 번은 들숨이 됐다가 이것을 전체 큰 천지 대자연의 이치로 보면은 한 번은 음과 양 나가는 것을 양이라 그러면 들어오는 것을 음으로 호흡이 나가는 것을 양이라 그러면 호흡이 들어오는 것을 음이라고 하면은 이 천지 대자연의 이 사람 몸을 천지 대자연이라고 가정해 보면 이 천지 대자연이 이렇게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들숨 날숨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미묘하게 밝은 원리라 한다. 마찬가지로 유약한 것은 아주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죠. 아까 이야기했죠. 이빨보다는 입술이 더 오래 보존이 된다. 이빨은 아주 단단하고 강하지만은 입술은 아주 부드럽고 약한 것 사실 약하죠. 이렇게 부딪히면 입술도 막 깨지고 하는데 그렇지만 한 개인으로 말하자면 유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이 이긴다. 또 요거를 또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유약하다는 것은 마음이 물처럼 선다는 거죠. 물처럼 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선다는 거죠. 갓난아이는 이 사물이 분별되기 이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자기가 누군지 이 바깥 세계가 뭔지 아직까지 인식이 분별되기 이전에 이 갓난아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의 세계를 유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래 면목 또는 무심의 세계 또 무의의 세계가 이와 같이 아주 유의의 세계, 강강은 단단하고 강한 것은 유의의 세계, 이미 개념이 형성되고 분별이 형성되는 그런 세계를 이긴다. 불과 타러 연하고 그래서 고기는 연못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또한 그것도 마찬가지. 이 고기라는 것은 한 개인으로 말하자면은 대성기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심이문 3대를 잘 생각하시면 한 마음은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기는 어떻게 보면 진여문이라고 가정합시다. 아주 진여의 문은 열반의 문이고 행복의 문이고 해탈의 문이고 괴로움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런 상황은 이 연못을 벗어나지 않는다. 생멸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번뇌는 별빛이다. 번뇌를 없애려고 하면은 번뇌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잡념망상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라야 비로소 번뇌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 진여와 생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아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못났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리 슬플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온갖 감정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못 견뎌하지 말고 밀쳐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연못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때, 즉 고기가 연못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때 고기가 살아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잡념망상을 밀치거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밀치거나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가 물 상황을, 연못의 상황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뛰쳐나가면 고기는 죽지 않습니까? 아, 왜 이렇게 연못 상황이 왜 이래? 맑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한tak한 거야? 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연못 바깥을 뛰쳐나가면 결국 고기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렇게 연못 아무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잡념망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유효하게 받아들였을 때 고기는 그 연못 안에서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국지이기는 불가의 시인이라, 이것은 한 나라에 이로운 그릇은 다른 외국에 다른 나라에 과시하지 않는다,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한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이 전부 다 한 작은 나라입니다. 나라의 이로운 그릇은 아주 그 나라를 여러분 각자 자신을 이롭게 하는 그런 어떤 스킬이 있다. 이로운 그런 노하우가 있다. 그 노하우는 남한테 이렇게 노출 안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노하우를 노출시키면 내 밥그릇이 날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다. 또 이것도 다르게 해석하면은 나에게 있는, 나의 작은 나라에 있는 그런 어떤 열반의 상태, 행복은, 또는 열반은, 나의 작은 불성은, 나의 작은 행복은 남에게 과시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 있는 불성, 나에게 있는 열반, 나에게 있는 혜택, 남에게도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남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는 먼저 알아차려서 내가 열반에 있고 행복하고 나는 해탈되어 있고 나는 자유롭고 그러는 거지. 내가 자유롭다고 내가 행복하다고 남한테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열반, 가지고 있는 그런 불성,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 그것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나는 찾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뻐기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기보다는 찾지 못하고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요 36장은 이와 같이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6장의 키워드를 불가타러연, 고기는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를 줄여가지고 불가탈, 불탈연 이렇게 했죠. 고기는 연못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즉 고기는 행복, 열반이라고 생각하죠. 내 한 개인으로 하면 나의 행복은, 나의 자유로움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유롭지 못하는 온갖 그런 어떤 잡념망상, 괴로움, 슬픔, 못남, 또는 모자람, 마음에 안 드는 거, 멋지지 못한 거, 이런 어떤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그런 연못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소용하고, 그래, 못난 것도 나야, 어쩔 수 없지, 어리석은 것도 나야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알아차렸을 때 비로소 고기는 그 연못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개인적인 그런 내성적인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저게 먼저 이야기한 것은 외방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했죠. 나라의 상황, 임금은 유연하게 정치를 해야 되고 백성을 버려서는 안 되고 백성의 어떤 민중의 어떤 소원을, 민중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라를 백성을 편하게 하는 그런 아주 이로운 그런 어떤 노하우, 이로운 어떤 그런 인재 또는 어떤 정치 자금, 이런 것들은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고 그걸 딱 간직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 백성들을 편하게 먹일 수 있는가. 또는 국가의 얘기는 지도자의 도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 도덕심으로 다 뭉쳐져 있으면 백성들이 기본이 되어 있으면 백성들이 편하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심을 나처럼 도덕군자가 돼야 돼, 양심도덕을 지켜야 돼 하면서 양심도덕을 지키는 사람한테 뭐 상을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든 지도자가 하는 그런 어떤 모든 행위들은 백성들은 이렇게 따라하기 때문에 또 따라하고 그것을 어떤 자기에게 좋다 하면은 가짜 겉으로 도덕을 위장해가지고 또 백성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마음속에 일어난 이 도덕심은 아주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양심을 지키고 예의도덕을 지키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딱 드러내가지고 이 권장하다 보면은 이게 역효과가 많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제36장의 키워드는 불탈연이 되죠. 고기는 연못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제36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